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조용한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43살의 평범한 주부,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6년. 남편 성진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주변에서는 우리를 보며 참 조용하고 평화로운 부부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사실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집 거실에는 TV 소리 외엔 대화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늘 피곤해 절어 소파와 한 몸이 되었고, 저와의 잠자리는 1년에 손꼽을 정도로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아내라기보다는 동거인 혹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엔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습니다. 지은아, 나 오늘 피곤해. 먼저 잘게. 등을 돌리고 눕는 남편의 넓은 어깨를 보며 저는 매일 밤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여자이고 싶고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운 43살의 저를요. 그러던 지난 5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중학교 단짝 친구였던 미경이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어깨랑 허리 안 좋다고 했지? 내 사촌 동생이 이번에 프라이빗 체형 교정 센터를 열었거든. 실력이 정말 기막혀. 너도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 예약제로만 운영해서 아주 프라이빗해. 평소 만성 근육통을 달고 살던 터라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 제 몸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시절이었죠. 강남의 번화가, 하지만 간판도 없는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그곳은 비밀스러운 정원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시의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은은한 편백향과 낮은 클래식 음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7살, 저보다 6살 어린 남자였죠.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체격에 정갈한 하얀 가운이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당황하게 한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환자를 보는 사무적인 눈빛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슬픔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다정한 눈빛이었죠. 지은님, 왼쪽 어깨가 많이 솟아있네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나요?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16년 동안 남편조차 물어봐 주지 않던 제 아픔을 오늘 처음 본 이 남자가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근육의 뭉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무게를 이해한다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본격적인 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침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얼굴을 묻은 구멍 사이로 센터 바닥이 보였고 제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준우 씨의 커다랗고 따뜻한 손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은 지가 언제였을까요? 타인의 온기가 제 살결에 닿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생소하고 뜨거운 일이었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준우 씨의 손은 거칠지 않았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 목 근육을 천천히 훑어 내려가 어깨에 매듭진 부분을 지그시 누를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지은님은 몸보다 마음이 더 긴장하고 계셔서 그래요. 저를 믿고 힘을 빼보세요. 준우 씨는 제 곁으로 더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체온과 옅은 비누향이 제 감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세밀해졌습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자극은 척추를 타고 내려가 허리, 그리고 골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얇은 운동복 위로 전해지는 그의 손가락 놀림에 제 몸은 배신처럼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 정지해 있던 제 시간이 준우 씨의 손가락 끝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허리 아래쪽이 많이 무너져 있네요. 여기를 좀 더 깊게 만져드려야겠어요. 그의 손이 제 골반 주위를 감싸쥐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압력을 가했을 때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무미건조한 일상에 던져진 뜨거운 파동이었죠.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열기가 번졌고 그 열기는 제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여자로서의 욕망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교정이 진행되는 1시간 내내 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노라면 집에서 나를 동거인 취급하던 남편의 무심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소중하게 어루만져주는 이 남자의 손길만이 실존하는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첫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은님, 어떠셨나요? 교정이 끝나고 일어났을 때 제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준우 씨는 그런 저를 묘한 미소를 띠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은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도망치듯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알던 서지은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고 입술은 옅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리고 자는 남편의 어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 남겨진 그 남자의 손길을, 그 따뜻한 온기를 지우고 싶지 않다고요. 아니, 오히려 그 온기가 더 깊은 곳까지 스며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무너뜨릴 서막임을 알면서도 저는 이미 다음 예약을 잡기 위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편백향이 가득했던 그 방, 준우 씨의 나직한 목소리, 그리고 제 몸을 일깨웠던 그 뜨거운 손길. 저는 그렇게 운명의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교정 치료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침대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명은 눈이 부시지 않을 만큼만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가느다란 가습기 소리가 마치 정적을 메우는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처음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제 뒷목, 차갑게 식어있던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누군가의 온전한 손길이 제 몸에 닿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 성진 씨와 제가 나눈 것은 온기보다는 거리감이었고 포옹보다는 외면이었습니다. 준우 씨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체온을 넘어 제 살결 속으로 뜨겁게 파고드는 열기였습니다. 지은님, 너무 긴장하셨네요. 어깨의 힘을 조금만 더 풀어보세요. 저를 믿고 당신의 무게를 이 침대에 완전히 맡기시면 됩니다. 낮고 차분한 그의 목소리는 제 귓가를 간지럽히며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건드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제 굳어있던 어깨, 근육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얼음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의 손길 아래에서 제 근육들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얇은 운동복의 섬유 사이사이를 뚫고 제 연약한 살결로 스며들 때마다 16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거세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섬세해졌습니다. 목에서 시작된 그의 움직임은 척추를 하나하나 훑으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뼈마디 사이사이를 자극하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저는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통증이었지만 그 통증 끝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이 있었고 그 시원함 너머에는 묘하게 간지러운 전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님, 여기 허리 뒤쪽이 유난히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많이 고단하셨나 봅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와 골반의 경계에 머물렀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조차 물어봐 주지 않던 제 삶의 고단함을 이 남자의 손가락이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는 제 골반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그시 압력을 가했습니다. 제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의 힘이 전달되는 기분이었죠. 저는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터져 나오려는 숨을 참아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제 다리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무릎 뒤쪽, 그리고 허벅지까지. 지은님, 여기 근육이 너무 뭉쳐 있어요.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예고하며 제 허벅지 안쪽의 민감한 근육을 깊게 눌렀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나직한 신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 짧은 외마디 소리에 스스로가 당황해 입술을 깨물었지만 준우 씨는 아무런 동요 없이 묵묵히 제 몸의 매듭을 풀어주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제 몸의 모든 신경이 그가 만지는 부위로 무섭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6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니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의 신경들이 하나씩 전기에 감전되듯 깨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준우 씨의 손은 마치 제 몸의 지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지점을 눌러야 제 숨이 가빠지는지, 어느 지점을 만져야 제가 몸을 바르르 떠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손바닥의 질감과 단단한 압박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건 치료일 뿐이야라는 이성적인 목소리와 제발 멈추지 마라 줘라는 본능적인 갈증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지은님, 이제 몸이 좀 따뜻해지셨네요.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제 허벅지를 마지막으로 지그시 쓸어올리며 말했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 위엔 땀방울이 맺혔고 제 호흡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 씨는 잠시 제 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듯 가만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 또한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치료가 모두 끝났다는 신호로 그가 손을 떼었을 때 저는 지독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금 현실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은님. 천천히 일어나세요. 저는 멍하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제 몸을 휩쓸고 지나간 그 폭풍 같은 열기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1시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우 씨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 때 제 손은 여전히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이 제 젖은 눈동자에 머물렀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의 손길이 닿은 이상 저는 다시는 그 건조하고 메마른 남편의 침대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빗장이 열린 제 가슴 속으로 금지된 욕망의 향기가 지독하게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의 중심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축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죠. 일주일에 2번, 저는 남편 성진 씨에게 체형 교정을 위해 운동하러 간다는 무미건조한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평소에는 서러움이었으나 이제는 제게 은밀한 자유의 티켓이 되었습니다. 준우 씨를 만나는 날이면 저는 저도 모르게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속옷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고
평소 바르지 않던 은은한 향수를 목덜미에 뿌리며 설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자책감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생기 넘치는 제 표정은 그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설렘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설렘이 없으면 이제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교정 치료가 거듭될수록 좁고 밀폐된 그 방 안에는 마사지사와 환자라는 사무적인 관계 이상의 농밀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낮은 음악 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 준우 씨는 제 몸에 뭉친 곳을 만지며 제 일상의 고민과 외로움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16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제 마음의 문의를 그는 손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지친 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제 영혼까지 온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실내는 평소보다 더 어둡고 아늑했습니다. 그날따라 센터에는 다른 예약 손님도 상주하는 직원도 없이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교정이 끝났음에도 준우 씨는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 머리맡에 앉아 젖은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 걸 보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 냄새 섞인 공기를 타고 제 가슴 깊은 곳에 안착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제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빗장이 덜컥하고 풀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댐이 무너지듯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갈구하듯 끌어안았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제 품 안으로 준우 씨의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등에서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생명력 넘치는 박동과 강렬한 남자의 향취가 제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귀 밑을 지나 목선을 타고 천천히 내려올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지독한 허기와 굶주림 속에 살아왔는지를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한 여자로 대우받고 싶다는 간절함. 나라는 존재가 아직 누군가에게 뜨거운 불꽃을 지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더 깊이 밀착해 올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열기로 인해 금세 후끈해졌습니다. 준우 씨의 손길은 더 이상 치료를 위한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예찬하는 은밀한 언어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얇은 운동복 속으로 파고들어 살결에 직접 닿았을 때 저는 온몸이 감전되는 듯한 전율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혼까지 뒤흔드는 강렬한 쾌감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그 순간만큼은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미칠 듯이 원하고 있는 이 남자의 심장 소리만이 제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지은 씨, 지은 씨. 그가 제 이름을 나직하게 반복하며 제 어깨 위에 고개를 묻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금지된 사랑이 나를 파멸로 이끌지라도 지금 이 순간의 환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빗장이 풀려버린 제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세상은 선명한 원색으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에 젖은 아스팔트조차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처럼 TV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서럽지 않았습니다. 제 몸 안에는 아직도 준우 씨의 열기가 남아 있었고, 제 피부에는 그의 뜨거운 지문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입술은 살짝 부어올랐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라고요. 16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린 그날. 저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제 자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걷잡을 수 없이 깊고도 진해졌습니다. 오피스텔 12층 간판 없는 그 교정센터는 우리만의 은밀한 비밀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약 손님이 돌아가고 준우 씨가 센터의 문을 잠그는 철컥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안의 도덕적 양심도 함께 잠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좁고 밀폐된 그 방 안에서 보내던 은밀한 시간들.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경기도 신도시의 평범한 주부 서지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름조차 잊은 채 오직 감각으로만 존재하는 뜨겁게 타오르는 한 명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준우 씨는 제 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져야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제 숨소리가 가팔라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섬세한 연주자가 익숙한 악기를 다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강하고도 부드러운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을 탐하고 예찬할 때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느꼈습니다. 16년 동안 남편 성진 씨와의 메마른 잠자리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절정의 순간들이 매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요. 당신이 이곳을 떠나도 이 방에는 한참 동안 당신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제 허리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선을 그리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자리마다 불길이 번졌고, 저는 그 불길 속에 제 자신을 기꺼이 던져 넣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제 마음의 거대한 구멍을 준우 씨는 뜨거운 탐닉과 다정한 고백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각인된 지문을 확인하며 이 위험한 낙원이 영원할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행복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비밀이란 것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반드시 밖으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준우 씨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면 제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생기가 돌았고, 향수도 쓰지 않던 제 몸에서는 낯선 비누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핸드폰 속에는 차마 지우지 못한 은밀한 흔적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가 오지 않던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들어오느라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사이로 거실의 적막함이 느껴지던 그 찰나, 제 심장은 이유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식탁 스탠드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남편 성진 씨가 제 핸드폰을 든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준우 씨가 보낸 짧지만 치명적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당신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의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함을 지르거나 핸드폰을 내동댕이 칠 법도 했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고요함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환멸과 지독한 슬픔이 뒤섞인 무언가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로 이럴 줄은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무미건조한 그 목소리가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원했어도 부부 사이에 예의라는 게 있잖아. 이건 아니잖아, 지은아. 이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고 핸드폰이 놓이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외투를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미경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의 발랄한 목소리가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배신감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너 미쳤니? 내 사촌 동생이랑 너 대체 무슨 사이야? 센터 주변에서 너희 둘이 같이 나가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준우 그 녀석 집안에서도 지금 난리 났어. 너랑 준우 사이. 소문이 정말 안 좋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경이의 추궁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던 친구와 저를 여자로 깨워주었던 남자의 가족들, 그리고 16년을 함께한 남편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관계가 준우 씨와의 그 짧고 뜨거웠던 비밀의 정원과 함께 불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한때 생기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준우 씨의 손길이 닿았던 피부에는 이제 서늘한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비밀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고, 다가오는 그림자는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삼킬 듯이 거대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낙원의 문은 닫혔고, 이제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은 지독하게 추운 겨울뿐이라는 사실을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참혹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환멸 섞인 눈빛과 친구의 절교 선언,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그 뜨거웠던 열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현실의 제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결국 저는 준우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자가 마주해야 할 필연적인 종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날, 우리가 그토록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던 체형 교정. 센터는 짐을 싸기 위해 어질러진 박스들로 가득했습니다. 준우 씨는 텅 빈 침대 곁에 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뜨거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이토록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원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불륜이었고, 제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6년 동안 죽어있던 제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주고, 저를 다시 여자로 숨쉬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채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이 있는 차가운 침대로 돌아왔고, 그는 센터를 정리하고 서울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예전과 같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하고, 거실은 평화롭다 못해 메마른 정적이 흐릅니다. 남편 성진 씨는 저를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예전의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정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치부를 덮어두자는 비겁한 약속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높고 견고한 침묵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서로의 눈을 피하며 식사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가끔 비가 내리는 오후가 되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봅니다. 빗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깨뜨릴 때면 제 몸은 기억의 습격을 받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어깨와 목덜미, 그가 늘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던 그곳들을 손으로 만져보곤 합니다. 그러면 마치 환상처럼 그의 뜨거운 손길이 다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피부를 타고 번지던 그 남자의 온기, 제 귓가를 간지럽히던 나직한 목소리, 그리고 제 영혼을 뒤흔들던 그 강렬한 탐닉의 순간들. 그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는 지문처럼 제 몸 깊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대화 속에서도 저는 문득문득 그 비밀의 정원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몰래 미소 짓기도 하고 남몰래 눈물 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돌을 던지겠지요. 껍데기뿐인 평화를 깨뜨린 죄, 우정을 배신한 죄. 그 비난은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묻고 싶습니다. 평생을 메마른 나무처럼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잠시나마 뜨겁게 타올라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 짧은 방황이 제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었을까요? 저는 오늘도 차가운 남편의 등을 보며 잠이 듭니다. 제 몸엔 더 이상 누군가의 뜨거운 손길이 닿지 않겠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었든 욕망이었든 혹은 지독한 열병이었든 그 오후의 손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